자, 투사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는데, 야, 이준석이가 가면서 뭐 이번 주가 운명의 국힘당 운명의 한 주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이번 거예요? 주가 이제 국힘당의 어떤 운명의 한 주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의 운명의 한 주도 됐죠. 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10월 6일, 10월 6일 이 날이 추가 징계. 추가 징계. 예, 지금 권성동과 거의 확실시되죠? 예, 같이 올라가 있죠. 거의 확실시됩니다. 네.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했거든요. 네. 먼저 이제 징계를 할 때는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소명을 듣는다든지 이 소명은 직접 나와서 들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징계 개시 절차라는 게 그겁니다. 징계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징계 수위에 예. 어떤 게 되는가를 논의하는 거지. 네. 징계 개시 절차 전에 상당히 밀도 있게 뭐 심의를 해서 징계 개시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명을 할 것이냐, 출당 권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징계를 할 것. 징계는 최소한 1차 징계 때 6개월을 했으니까 최소한 그거 이상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연단위 예. 아니면은 예. 제명이 되는 거죠. 예, 징계 청구가 들어오면요. 예. 징계 청구는 저도 했습니다만은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 했죠.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했어요. 예, 이렇게 징계 청구가 들어오면 할 수도 있고요. 뭐 징계 청구가 안 들어와도 윤리위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되겠다 그러면 징계 개시 절차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해가지고 소명을 듣는다든지 내지는 이제 1년의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다시 이제 징계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제 또 그때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거의 징계를 한다. 하는 박사님께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벼운 것이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이는 이미 6개월에 지금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다음권 정치. 그러니까 6개월. 최소한 그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지금 당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징계. 추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더 중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최소한 연단이 아니면 예. 출당 아니면 제명입니다. 그렇습니다. 6개월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징계가 시작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뭐 지금 신군분이 양두구이기니 이런 어떤 막말한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저격을 한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지만 특히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면서 자당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한 거. 이것도 하나의 징계 사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는 그게 무슨 징계 사유가 되느냐. 뭐 4.4.5입에다가 이제 말도 안 그 뭐 비유를 하면서 말이죠. 어디서 되지도 않는 걸 잘 끌어와요. 그러니까. 아니 4.4.5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맞지 않는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정의에도 맞지 않는 그런 걸 했으니까 가서 멱살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양이 아버지 이철승이가. 이철승. 근데 그거하고는 비할 것이 못 되는 건데 이제 이양이를 갖다가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데려오려니까 끌어들이려니까 뭐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멱살 잡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갖다가 이제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멱살도 잡고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이양이 당신도 말이야 저 국힘 편 들지 말고 내 편 좀 들어주시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얍삽한 게. 얍삽하기는 정의를 살리려면 이준석이 진짜 지난번에 징계 저 세게 제명시켰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저번에 이준석이 얼마나 얍삽하느냐면은 또 황정수 판사한테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필로 써가지고 말이죠. 그 자필로 쓴 것이 탄원서 그 자필로 쓴 것이 왜 자필로 쓴 거냐면 글씨도 못 쓰면서도 자기 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판사들은 말이죠. 이 자필로 써야 좀 읽어보지 컴퓨터를 이거 치면 잘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요? 원래 탄원서 잘 안 읽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낼 때는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뭐 읽는 분들 좀 있겠지만 거의 안 읽습니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하니까. 예, 뻔한 얘기,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 뭐 이렇게 뻔한 얘기 좀 봐주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이제 불손해 보일까봐.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면서 열심히 써가지고 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통했는지 어쨌든 황정수가 이준석을 봐줬지 않습니까? 황정수가 저기 나인이잖아요. 김웅하고 예, 참. 순천고등학교. 예, 순천고등학교. 김웅이는 또 저 이준석하고 아삼육이고. 예, 아삼육이고. 그렇게 저렇게 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도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여기서 6일 날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없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권성동 의원이 같이 동시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권성동 의원은 사실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음주하지 마라 그랬지만 그때 음주를 하게 된 그 계기를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이제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좀 와서 좀 계산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 계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한 잔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먹은 거야. 물론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보면은 조금 참작할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참작할 면이 없어요. 그럼. 증거인멸 교사를 했잖아요. 그럼. 성산학 그만두고. 아니 그리고 무고를 했잖아요. 예, 예. 지가 당대표일 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성상납은 옛날 얘기니까 그렇다고 쳐요. 이 지금 증거 인멸한 거는 모해 증거 위조 그거. 모해 증거 위조. 그거는 당 대표일 줄. 당 대표일 때. 그것도 자기의 정무실장, 비서실장격인 정무실장을 시켜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음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왜 이준석이가 징계를 먹어야 되느냐. 당 대표의 지위에서 당 대표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정무실장을 시켜가지고 가짜 사실환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강남경찰서에 갖다 내면서 무고를 했다. 그러니까 무고한 것과 모해 증거 위조한 거는 당 대표일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죄질이 더 안 좋은 거지, 더 나쁜 거지. 당 대표일 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제명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박사님 말씀이 제명이지. 이거 어떻게 제명이 안 됩니까? 이걸 제명 안 시키면 뭘 제명을 시킨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똑 떨어지게 제명시켜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사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사법 절차 제명은 들어갈 거고. 예, 들어갈 거고요. 제명 아니면 최소한 출당 권유. 예, 권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또 서울경찰청에 갑니다. 오늘 제가 서울경찰청에 갑니다. 고발인 조사 받으러. 예, 고발인 조사.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을 했거든요. 예, 고발했습니다. 모해 증거 위조. 저번에 나와가지고 제가 모해 증거 위조 말씀드렸죠. 모해라는 것은 음모를 꾸며가지고 해친다. 그 나쁜 거죠. 아주 음모를 꾸며가지고 해친다. 근데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은 없는 증거를 만든다. 그런데 바로 그게 저번에 무고하면서 말이죠. 증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작출했지. 작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해 증거 위조가 딱 떨어져요. 어디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제가 갑니까? 서울경찰청에 갑니다. 서울경찰청. 예,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무고도 조사하고 있고 다른 지금 관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십시오라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 얘기는 이준석이가 입건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모해 증거 위조로 입건이 됐다는 겁니다. 이 건이 안 되면 고발인 조사도 할 필요 없죠. 완전히 말이 안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조사 했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된다. 예, 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건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그 사실확인서를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떨어지는 거고 또 그걸 갖다 낸 것도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해 증거 위조 및 동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예, 10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무고도 10년 이하의 징역. 네. 그러면 우리는 그 2분의 1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년까지 살 수 있다고 15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년.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경찰청에 나가서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이 얘기는 이제 이준석이가 모해 증거 위조로도 입건이 됐고 무고는 당연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12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것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준석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듣는 얘기로는 말이죠. 대질 조사가 시작됐답니다. 누구하고 대질? 지금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라든지 또 장땡땡 이런 사람들하고 이준석의 대질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준석이가 여기 협조를 좀 잘 안 한다는 소식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가 해봐야 예, 지가 해봐야 불리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협조를 안 하잖아요. 또 그건 거짓말 어떻게 받아봐라. 또 협조 안 하잖아요. 그럼 협조 안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예, 유리하면 협조를 안 할 리가 없겠죠. 괘씸죄가 되나요? 네,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일종의 그런 거죠. 왜냐면 협조 안 한다는 거는 뭐가 대질 심사에 꿀리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 게 가만히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신빙성을 얘기할 때 결국은 이준석 한 말이 맞느냐? 아니면은 김성진이 한 말이 맞느냐, 또 장땡땡이 한 말이 맞느냐, 이거 신빙성 아닙니까? 판사는 결국은 신빙성 갖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증거가 여러 개 있어도요,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물증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되는 줄 알아요. 그 물증조차도 판사가 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칼이 아니라 다른 칼 살짝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피 묻혀가지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물증이든 인증이든 그 증거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어떤 걸 믿느냐 하는 것은 판사가 자유심증지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말이 오히려 물증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이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앞뒤가 맞는 말인지. 그리고 그 증거로 문자 자기 부하들 장땡땡하고 그 운전기사하고 부하들하고 문자 수시로 한 거, 그다음에 영수증 거 두고 이런 걸 다 보관하고 있대요. 예, 맞습니다. 다 증거가 그래서 그 말을 갖다 뒷받침하는 그 물증이 탁탁탁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김성진 법률대리인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2013년 일을 갖다가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대요. 예, 그러고 이게 보관을 잘해놨더라고. 정리를 잘해놨고. 또 회사였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다 이렇게 정리돼 있고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그걸 모르고 안 보여주거든요. 이 원래가 이제 수사할 때 저쪽에서 말한 거는 자기가 말한 거는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말한 거는. 근데 저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쪽에서 무슨 증거를 했는지를 안 보여줍니다. 그거는 재판 가야 그때야 비로소. 아, 그렇지. 아, 미리 다 보여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또 예. 그러니까 악을 맞추니까. 이준석이는 지금 김성진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 통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승자박. 그래가지고 원래가 진짜로 죄를 졌으면 그냥 묵비권이 최고라는 겁니다. 죄를 안 졌을 때는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해도 되지만 진짜 죄 졌을 때는 이제 묵비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이준석이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이자는 또 죄를 뭐 그렇지. 네 죄를 네가 알려. 예, 다 그리고 또 나오지 이거 여기 관종 아닙니까? 관종이지 예, 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준석이가 우리 국민들이 언제적 이준석인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냐 좀 사실은 지금 지루해하고 상당히 또 이제 피로해합니다. 그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다 돼간다. 10월 내에 이준석이 이제 징계도 이제 되지만 징계는 예, 물론이고. 그럼 수사도 결국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사라지게 돼 있다. 예, 사라집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준석이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 이제 뭐 신당이 내년에 뭐 2월, 4월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뭐 그거 뭐 신당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 봐야 네. 본들 이제 거기는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만들어 찍고 까불라 그래. 예, 찍고 오히려 까불라. 오히려 나가줬으면 안 좋겠어요. 나가줘. 예. 만들어 나가죠. 예, 유승민하고, 예, 예. 하태경이 뭐 다 데리고 좀 나갔으면 데리고 좋겠습니다. 나가,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만드는 게 네.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것들이 탄핵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이준석 같은 자가 좀 아니 탄핵 난동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질 않아요. 저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아마 저 뒤로 저 MBC를 갖다 응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배신행위하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니 유승민. 유승민 말입니다. 정말 유승민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또 유승민을 까고 있던데 근데 홍준표도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 해가지고서 왔다리 갔다리 잘 해. 모르겠습니다. 거기 예. 이제 홍준표가 유승민 까는 건 그거예요. 자기도 어떨 때면 윤석열 대통령 디스하고 막 그랬어요. 배신행위 비슷하게 예. 해놓고 지금 이제 점수 달라고? 아마 점수 달라고도 있지만 TK 맹주는 나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승민이가 어쩌고리지 못하게 숟갈짝 올리지 못하게. 거기 유승민이가 좀 저 지지율이 껄떡대고 나왔거든. 네, 껄떡대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발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런 그 머리는 또 계산을 잘 들어가. 그런 예. 머리가 있습니다. JQ는 상당해요. 예. 그러니까. 예. 아이 근데 그 저 진정성이. 네, 진정성이 없어가지고. 일관되게 저 윤석열 대통령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믿는다고.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거기죠. 아니죠. 거기 아유. 하여튼 이준석이가 이제 6일날 우리가 완전히 이제 징계당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10월 내에 기소도 되고 그야말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희망합니다. 네. 사라집니다. 네. 10월 내에 사라진다. 징계는 물론이고 네. 수사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발인 조사 이제 받으러 예, 경찰 2시에 갑니다. 예, 예, 현장 출동도 합니다. 네, 예. 그러십시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